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CBS가 제작하는 까칠한 시사 토크쇼 스타카토 제1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김갑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월이 시작됐는데 2월에 이거는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뭐 바람 같은 거 있으십니까? 저는 원고에 그렇게 돼 있어서 예. 설마 이렇게 진짜 하실까 싶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원고대로 한번 가보려고. 진짜 이렇게 하시는군요. 예. 자, 변함없이 이제 왼쪽으로는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변함없이가 된 건가요? 이게 변함없이. 우연히 출연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속마음은 고정 출연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 왜 제가 맨날 이렇게 공격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작진이 저한테 잠깐만, 그러는 이게 거예요. 공격인가요 지금? 모르겠어요. 신엠비로 잠깐 좀 아니 저도 좀 이렇게 얘기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미안합니다. 주십시오. 준비하고 나왔어. 오늘 제작진한테 여쭤보니까 네. 스타카토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네.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저를 계속 쓰게 됐다. 어쩔 수 없이 뭐가 쓰게 좋다고요? 됐다. 뭐가? 아니, 제가 뭐 말도 잘하고 네. 잘생겼고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 있게 내놓은 회고록 내용에 대해서 과연 사자방, 특히 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게 도대체 근거가 뭐냐, 뜬금없는 자신감에 대해서 속속들이 해부하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CBS의 스타카토 제17화,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실린 내용들을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MB의 비용에 대한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시간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MB의 비용이라는 책이 나와서 참 궁금했습니다. 저자 중에 한 분이신 한신대 정조교양대학의 고기영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보십시오. 맨 처음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이게 두 책이 하루 상관으로 나오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냐, 까마귀 뜨자 바로 독수리가 덮친 거냐,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우연의 일치인가요? 예, 우연의 일치죠. 저희는 예정대로 책을 낸 거고요. 예. MB가 저희 출판에 맞춰서 하루 전날 책을 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고 교수님이 좀 예. 의외로 좀 강수를 드셨어요. 오. 그러니까 처음부터 MB가 우리 책에 맞춰가지고 하루 만에 냈다. 조금 약간 쉽게 납득은 안 가지만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 MB의 비용, 저는 이 책이 이명박의 시간, MB의 이명박의 비용, 제목이 뭐랄까요, 이게 가군이 맞다? 예, 네. 라임이 맞다. 라임이 맞다. 네. 딱 그런 느낌으로 제목까지 정해놓고, 그래서 야, 이거 기가 막힌 타이밍이고 정말 기가 막힌 네이밍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럼 이 MB의 비용이라는 책은 언제적부터 기획을 하셨가지고 어떤 분들이 주로 만드신 책인가요? 한 1년 전쯤부터 기획을 했던 거고요. 예. 교수님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라고 있는데요. 예. MB도 퇴임했는데 MB가 그렇게 자랑하는 정책들을 한번 평가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잘했다 그러는데 정말 잘했는지, 나라 살림을 말아먹었는지 한번 제대로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예전에 영문판 MB 자서전이 나왔을 때 미국에서 달린 댓글들 중에 이제 제일 눈에 띄는 거가 그거였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해 거짓말로 끝난 다음에 거짓말을 또 얻는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참 기발하셔죠. 예. 야, 사람들이 이렇게 이 책을 보면서 거짓말 빼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평판이었는데 그건 자서전 얘기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회고록은 과연 어떤지 비슷한 평가를 내리시는 겁니까, 그럼? 읽어보셨어요, 진짜 이명박의 시간? 아니요. 전체를 못 읽었고요. 네. 제가 맡은 부분이 자원외교 쪽이었기 때문에 네. 자원외교 부분은 읽어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그 존칭을 빼게 돼요. 저도 모르게. 그냥 MB라고 편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예. 점에서. MB라 쓰고 멘붕이라 읽어야 되는 이분이 그 회고록에서 밝힌 자원외교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많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난 정권이라 그러는데 다시 거짓말로 시작하는구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자서전의 내용에 보면 예. 그동안 이제 4조 정도가 회수가 됐고 앞으로 26조 정도가 회수가 될 거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30조를 썼어요. 에너지 공기업 3사가. 예. 예.
그 중에 회수된 돈이 한 1조 1,200억 정도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 거쳤다고 할 때 공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그것이 예상되는 수익은 모두 수익으로 잡은 건가요? 그 이제 26조가 앞으로 회수 가능하다라고 예. 돼 있거든요. 그게 그 뜻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희망대로 희망대로. 모든 자금을 다 회수하면 26조가 돌아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MB는 그걸 갖다 마치 이제 벌 것이 분명한데 그 돈 다 계산에 넣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그렇죠. 하는 거고. 자신들은 그 돈이 다 돌아온다고 믿는 거죠. 근데 어떤 사업이든 예.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개념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회수될 돈을 총 회수이라는 개념으로 썼는데 예. 이런 개념 쓰질 않아요. 그건 정부 기록에도 없고 공기업 기록에도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MB는 아직도 나올 거야라고 국민들한테 뻥을 쳤지만 그걸 담당했던 기업에서는 이미 나오긴 텄어 하고서 뭐 손실 처리해버리고 그냥 털어버린 경우도 있을까요? 있죠. 크루드 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석유공사만 들어갔던 게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 공사들이 실력이 없어요. 이게 광물이 얼마나 석유가 얼마나 매장이 돼 있는지 이게 채취하면은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이런 계산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민간 기업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들어가요 보통. 크루드 같은 경우는 석유는 석유공사가 캐고 대신에 뭘 주기로 했냐면은 SOC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해주기로 했어요. 20억 달러에 해당하는. 예. 그거를 민간 자본한테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고. 예. 같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20억 달러에 대한 비용은 누가 될 거냐? 그건 석유가 나오면 석유로 벌충해 주마 이런 얘기예요. 예, 정부가 갚아줘야죠. 예. 예. 근데 딱 민간 회사들이 보니까 석유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20억 달러 공사해줬는데 돈 못 받으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민간 회사들이 전부 다 떨어졌어요. 나 못한다. 그런 건이 하나 있고요. 예. 네, 멕시코 구리강산 사례가 있는데 볼레오 강산 건이 있는데 그거는 중간에 부도가 났어요 회사가. 예. 근데 광물자원공사가 처음에 약간 10% 정도 투자를 했다가 부도가 나니까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내가 전부 책임지마 해서 나와요. 100개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5억 달러가 되는 돈을 투자를 해요. 예. 아니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그렇죠. 부도가 났으면 이제 부실화된 회사니까 철수하는 게 상식인데 그렇죠. 그거를 그냥 다 지분을 다 나머지 인수해서 예. 투자를 더 해버렸다. 예.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5억 달러를 내가 투자하겠는데 처음에 볼레오 사업에 투자를 했을 때 예. 광물공사가 10%, 그다음에 민간 회사들이 20% 했던 거거든요. 그럼 이제 5억 달러를 최고로 투자를 하게 됐으니까 5억 달러 중에 3분의 1은 광물공사가 내고 네. 3분의 1은 니네가 내라. 이게 억울하면 반반씩 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민간 회사가 전부 노합니다. 그렇죠. 못한다 그러면. 예, 뻔히 보이는 예. 건데. 그리고 지금 그 공사가 결국은 물렸어요. 물려서 거의 한 10억 달러가 넘는 돈이 지금 날릴 판인데 민간 회사들이 기투자한 돈이 있잖아요. 처음에. 예. 그걸 전부 전액 손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 회사들은. 예. 예. 교수님 이제 확인하실 때, 이제 연구하실 때, 뭐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이상득 의원이 다니면서 대통령조차 하지 마십시오,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없었나요? 이렇게 조사하실 때? 이상득 의원이나 아니면 박영준 차관이 예를 들면 투자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교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자원이라는 게 웬만 쓸만한 거는 이미 선진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 다 선점하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MB 정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정상회교하면 뚫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정상회교 특사로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라든지 박영준 차관을 보냈던 거잖아요. 근데 엉뚱한 것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리튬 사업 같은 경우에 예. 한 대여섯 차례 갔어요. 이상득 의원이 공을 많이 들였죠. 근데 정작 그 볼리비아는 이거 팔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도 조르니까 만나는 주는 거죠. 예. 그 만나면 바로 다음에 국내 언론에 뭐가 기사가 나냐면 이제 리튬을 확보하게 됐다. 곧 확보할 거다. 이런 식으로 나는 거죠. 저쪽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한국의 그 대통령을 불러요. 모라레스 대통령을 불러서 MB가 만납니다. 또 한 번 이제 저는 언론 도배질을 합니다. 이제 곧 리튬은 확보될 겁니다.
우리가 드디어 큰일을 해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하죠. 그리고 3개월 후에 모랄스 대통령이 리튬 국유화 선언을 해버려요. 하도 귀찮으니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조르지 마라. 조르지 마라. 올 것도 없다. 예. 망신. 참. 이게 하나 더 여쭤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은 한승수 총리한테 모든 책임을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진짜 실제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승수 총리가 과연 다 결정할 수 있는 구조였느냐. 그 MB 자서전에 보면요. 외교, 자원외교 같은 어떤 업무는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총리가 맡는 게 좋겠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런 식의 역할 분담을 해서 네. 자원외교는 한수 총리한테 맡겼다. 음. 그 양반이 몸통이다. 나는 잘 모른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MB답다, 네네. MB다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총리가 그동안 열 몇 분 계셨죠. 예. 한 번도 실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데 어. 총리가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외교를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에요, 이거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러면 잠든 사람하고 예. 잠든 척하는 사람하고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 본인은 잘 알아요. 근데 실제로 권력자가 되면은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잠자는 척하는 건지 자는 건지. 그러니까 이 양반도 지금 나는 누군가를 속여야 돼. 국민을 속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나름 확신범인 거지. 자기는 이미 국민을 속이는 게 아니라 너무나 뚜렷한 확신범이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저기 일주일마다 교회 가서 또 얼마나 또 하느님이 날 지켜줄 거라고 확신을 받고 오겠어요. MB한테 적용하기 너무 차원이 높은 얘기 같아서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아니, 심리학에서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짓말이 반복되다 보면은 진짜 나는 스스로 믿어. 예, 그게 사실이라고 믿잖아요. 사이비 교주들 그거랑 중에도 좀 상당히 비슷한 것 그런 같아요. 것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렇게 압도적인 차이로 대통령을 뽑았을까요, 우리나라는?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이제 회수율 비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탁탁 제시하시면서 내가 노무현 전 대통령 것과 비교를 해도 엄청나게 투자 대비 회수가 높은 그런 업적을 남겼노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통계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옛날에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네. 그냥 거짓말, 지뢰 같은 거짓말, 그 다음에 통계라고 했거든요. MB는 이 세 개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사실적인 근거들을 한번 고기영 교수님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서 예. 그렇게 114%가 나왔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보다 자기가 더 낫다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거를 제시 않고 결론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조사해 본 거는 2008년까지 누적 투자된 걸 봤어요 한번. 네, MB 정부 초기 살짝 걸쳐 있습니다. 그 석유공사가 67%, 그다음에 가스공사가 121%, 그다음에 광물자원공사가 22%였어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요 투자한 돈보다 회사한 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MB 정부 딱 5년간 투자한 돈을 봤더니 석유공사는 3.4%, 가스공사는 5.6%, 광물자원공사는 거의 없어요. 회수율이. 예, 0.08%입니다. 예.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이게. 근데 이게 더 기가 막힌 것은 가스공사가 이제 투자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스값을 올렸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상대로. 예. 그러니까 우리들 돈 삥 뜯어가가지고는 엉뚱한 데 가서 퍼붓고 다 날리고 온 거잖아요, 지금. 좀 이따가 가스값 또 올린다고 이제 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빚이 지금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차제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국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 기업이었으면 이렇게 터무니없는 투자를 했겠습니까? 못하죠. 그렇죠. 예. 이게 공기업이 쓰는 돈을 이게 국민이 세금인데 더 엄중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사실은 무슨 자기 용돈 쓰듯이 써요. 그러게. 이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특히 자원외교 관련해서는 자원개발 관련해서는 다 민간 기업이 하지 우리 공기업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기업으로서는 자기를 임명해 준 사람 눈치를 봐야 되고 임명해 준 사람은 일단 당장 국민들한테 떠올릴 실적은 나와야 되고 하니까 몰아세우면 뭐 헐값으로 그냥 사들일 만한 것도 가서 그냥 막 몰려가서 우리 이거 사야 돼요 급해요 하고 가면 거기서는 당연히 값 그러게요. 올려받을 거고 뭐 완전히 국제적인 보응이 되는 거죠. 이 자원개발이 진짜 웃겼던 거예요. 아마 정대원 의원이 아마 한마디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니 자원 사겠습니다 하고 떠드는 순간에 자원외교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물건 사러 가는 사람이 나 물건 사러 왔습니다 떠들고 다니면 그 물건 가격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각각께서 얘기해서 꼭 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두말을 나위도 없는 거죠. 저는 아까부터 이제 궁금했기도 했고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녹색 성장, 자원외교 이게 두 개의 큰 기치를 내걸었잖아요. 왜 이명박
이라는 사람은 이걸 그렇게 강조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떤 합리적 의심이 좀 가능하냐면 이제 수없이 발생하게 되는 리베이트라든지 돈을 그리고 이제 밖으로 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추적이 조금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합리적 의심? 합리적 합리적 의심. 의심. 네. 그래서 우리 왜 저기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인가요? 거기에서 그 조세 피난처에 한국 자산이 세계 3위인데 880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죠. 정책에 대한 판단 실수, 그러니까 착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처벌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결국 이제 비리 문제라든가 이게 나와줄 그렇죠. 거냐 아니냐가 제일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자원외교에 과연 그런 게 얼만큼 나올 것이냐. 자원 개발인 경우에요.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공사 내부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이 공사에서 의결기관은 이사회에서도 논쟁이 됐고 예. 심지어는 언론이 미리 떠들어준 것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있고.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있고 이게 이 자원 개발에서 쓴 비용 이런 거 생각하면 이런 일이 한 번 더 생긴다면 국가가 거덜날 수도 있어요. 예. 부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로 인한 고통은 누가 당합니까? 결국 국민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지금 고 교수께서 자원외교 설명하시다가 답답하니까 자꾸 말을 끊어주셔가지고 다음 한번 파트를 잠깐 넘어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그러시죠. 같아요. 예, 이번에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비전문가들이 뭘 알겠냐고 MB께서 한마디 그냥 딱 내질르신 게 있어갖고 한번 4대강 관련해서는 도대체 MB의 비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집필하신 박창근 교수께 전화를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좀 전에 예. 그 통화 종료를 누리셔가지고 아하. 예, 제가 다시 금방 어떻게 하셨냐면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통화 종료 버튼 누르세요. 네, 가톨릭 관동대학 토목공학과의 박창근 교수를 지금 전화 연결하고 있습니다. 박창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 CBS의 변상욱 기자입니다. 네, 네네. 안녕하세요. 저희 스타카토에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뭐 지금 이제 하신대 고기영 교수님 나오셔서 자원외교 얘기를 했고요. 이제 네. 4대강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부터 여쭤봐야 될 거냐 하는 것인데 4대강은 완전히 망쳤다고 보십니까? 절반은 망쳤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조금 봐줄 만한 게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대강은 그 완전한 실패작이고, 예. 2013년도 두 차례 감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목적 자체를 달성하지 못했고, 예. 그리고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대강 사업은 당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었고, 예. 무려 22조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대국민 사기극이다라는 게 지금 평가입니다. 앞으로 이 4대강에 얼마나 계속 돈을 쏟아 부어야만 이게 유지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기에는 예. 한 84조 원 정도가 앞으로 더 투입돼야 될 부분이다. 84조. 84조 원.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읽어보셨는지요? 네, 잘 읽어봤습니다. 아, 잘 읽어보셨어요? 이게 잘 읽히는 책은 아닌데. 좀 화가 나고. 예. 근데 읽어보니까 예. 이제 그 오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닥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바닥이 보인다. 예. 이런 문구도 있어요. 무슨 얘기가 가수인가 되면은 낙동강물하고 영상강물이 다 말라서 하천 바닥이 바다와 연접한 데서 바닥이 보인다는 것인데 예. 문제는 하천 하구에서 하천 바닥하고 해수면하고 보면 해수면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해구대로 되려고 그러면 바닷물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낙동강 하구에 있는 바닥이 보이겠죠. 예. 이런 식의 우리나라 가뭄을 과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한 거라든지 사대강 사업을 하면서 모래 판매 수익은 2,900억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네. 작년 7월까지 기준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모래를 팔아서 얻은 수익이 373억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당초에 모래 팔아서 8조 원을 벌겠다고 했는데 이건 300억 원밖에 안 되고 퉁쿠라쟁이야. 더더욱이나 여주 같은 경우에는 모래를 못 팔아가지고 농경지 땅에다 쌓아놨거든요. 그러면은 여주군이
여주시죠. 여주시가 해당 농민 땅 주인에게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역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누가 봐도 저거는 몰래 운하를 만들려고 했던 흔적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그 운하를 하려고 했는데 예.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그 회고록에서는 운하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당시 잘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는 한 서너 차례 계속 연속으로 국회에서 날치 예산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명박 대통령께서 2013년 1월 달에 해임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내가 기본은 다 만들어 놨으니까 후임자에서 안문만 만들면은 이제 운하가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운하는 한 번도 마음속으로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안쪽으로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뭐 자세한 얘기는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박창근 교수였습니다. 운하에 대해서 신앙적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매주 교회 가서 운하? 잠깐만요. 박 교수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 제가 영동고속도로 가다 보면 여주 보호 부분 지나죠. 예, 지날 때 네. 산이 큰 게 한 두 개인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모래 쌓아놓은 거잖아요. 뭔 짓이에요, 그러게.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저는 처음에 이게 뭐야? 뭔 모래를 산처럼 쌓아놨어 이제 이렇게 우리 했는데 박 교수님 주장에 따르면 20년간 추가 비용이 84조 들어간다잖아요. 84조면은 저희가 30년간 무료로 무상급식 할 수 있는 돈이에요. 84조라는 게 예. 대한민국의 4대강을 무지하게 멋있게 꾸미는데 84조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원상복귀 시키고 뭐 잘못된 것을 다시 틀어막고 관리하는 데 지금 들어간다는 돈이지. 그냥 관리하는 데만. 관리하는 그러니까 데만 이거는 들어가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보험 무너뜨리고 네. 모래 다시 강바닥에 다시 집어넣고 강물 제대로 원상대로 그냥 흐르게 하면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잠깐 있었습니다. 강을 좀 직선화해서 운하 좀 만들었죠. 운하를 갖다 좀 키운다든가 강 자체를 좀 직선화해서 뭔가 다른 것을 활용한다든가 근데 이제 실패를 많이 끝나고 재자연화라고 하는 작업을 요새 이제 하거든요. 근데 예. 재자연화가 오르냐 마냐 이제 트러블이 생기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일부는 4대강 사업 한 채로 그냥 두고 일부 구간은 잘라서 말씀하신 대로 볼을 다 허물고 재자연화 사업을 들어가고 해서 비교하는 같이 거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몇 년 동안 비교를 쭉 해서 주민들한테 내놓고 평가를 받아서 재자연화로 다 돌렸죠. 예. 많이 돌렸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걸 시작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뭐 내가 옳았다고 주장을 하고 나서니까 지금 당장 뭐 전국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보호 이거는 국민들이 그 보 앞에 가서 전부 가위를 내야 돼요. 다 가위바위보. 보는 가위로 이길 수밖에 없어. 이거 다 잘라버려야 돼 가위로. 자,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안 되겠습니다는 뭐예요? 강당이야. 방위 사업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방위 사업 문제는 저희가 한번 디펜스 21의 김종대 편집장을 예.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김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CBS 변상욱 기자입니다. 예, 지금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방산비리 합동 수사단, 그다음에 감사원은 감사반 편성한다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인지 아니면 와전된 건지 이명박 대통령은 뭐 와전된 거라고 또 얘기도 하기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요새 기사들은 좀 약간 뻥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느 정도입니까? 자, 최근에 이제 합수부가 구성이 돼가지고 아주 사상 최대 규모로 방산비리를 수사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은 아주 특이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최근에 정옥근 그 전 해군 참모총장이 예. 구속이 됐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전현직, 주로 현 전직이죠. 해군 작전사령관 출신이 체포가 되고, 또 추가 그 구속자가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은, 특정 방위산업체에서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광고비 명목으로 총장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에 후원을 받았다. 이런 내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업체에 어떤 특혜를 줬다는 얘기인데,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심층 깊게 수사가 됐던 겁니다. 예. 근데
만에 덮은 걸로 보는 거죠. 이게 박근혜 정부의 시각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네. 슬그머니 개인 비리로 자꾸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구조적으로 꽉 틀이 잡혀 있는 건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이 방산비리라는 어떤 전 뭐 용어 자체도 사실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아, 예. 방산비리라는 것은 방산업체가 납품하는 과정에서의 지금 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이 되는데 예. 사실은 모기 거래 그 자체 비리예요. 필요도 없는 모기를 일단 필요하다고 소요를 낸 것 자체도 비리고 애초 그 계획이 없던 모기를 사는 걸로 계획을 변경한 것도 비리고 예. 이런 정책 결정 과정 이후에 나타나는 납품 과정의 비리도 비리입니다. 그런데 납품 과정의 비리만 수사하고 있어요. 예. 예컨대 근데 북한의 위협을 불필요하게 부풀려가지고 마치 새로운 위협인 것처럼 부각돼서 어떤 무기 소요에 새로운 어떤 사업이 들어와 버리면 이건 몇 조 원씩 낭비되는 거거든요. 예. 심지어 이명박 정부 때는 군에서 반대하는 사업을 청와대가 밀어붙여서 한 사업도 있거든요. 예. 이런 건 수사 대상에 지금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기 사업을 부당하게 한 것 자체가 비리인데 나중에 시험 평가서 조작하는 거다, 뭐 정품이 아니다 이런 것만 지금 수사하니까 왠지 벌려놓은 판에 비해서 내용이 빈약하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을 지구촌에서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집단으로 일단 몰아 올려놓고 거기에 이제 합당한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라고 온갖 최신 무기들을 갖다가 막 예산을 갖다가 거기다 얹어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또 청와대에서는 도장도 쿡쿡 찍어주면서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얼마 전에 무인기 이런 거 막 북한에서 뭐 했다고 막 난리 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북한의 무인기 위협이 크니까 우리는 이에 맞대응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예산 또 싸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에다가 이제 미국 무기 사러 가는 거죠. 예. 그 와중에 이제 리베이트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지금 피레미만 잡고 대원은 안 잡고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 그거보다 훨씬 더 뿌리 깊은 방산비리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예. 그걸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가장 뿌리 어떨까 깊은 싶어요. 방산비리라면 뭐부터 어떻게 캐내야 되겠습니까? 자, 우선 이 무기 도입 정책을 결정하는 갑들이 누구겠습니까? 갑. 그게 이제 육해공군과 합동참모본부거든요. 거기에 청와대는 어떻게 끼어듭니까? 청와대는 이 과정에 직접적으로는 의사결정 체계에는 없습니다만 그 법에도 없는 희한한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무기 도입 사업은 대통령 제발 받아라. 이게 법에 안 나오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무기 도입 결정에 청와대가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국방장관하고 방위상업청으로 하여금 본인 승인을 받도록 이명박 정부 때 모든 무기 도입 사업에 제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아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그 벙커에서 회의하면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80%였는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안다고 결정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기어이 사달이 났어요. 북한의 장사정포가 무섭다고 하면서 예. 청와대가 추진한 게 일명 번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자주포탄에다가 GPS 유도 키트를 달아가지고 북한 장사정포 진주 때린다는 거거든요. 예, 이건 군이 반대했던 겁니다. 이거 안 된다. 그런데 청와대가 군을 아예 배제시키고 저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개발기관하고 직접 손잡고 청와대 특명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해버렸어요. 특명사업으로. 이게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대통령 특명사업이 국방에 적용된 건 45년 만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자마자 감사원이 엉터리라고 진단을 했죠. 감사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 감사하던 감사원 과장을 보완 조사를 한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아예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어요. 이게 비리가 아니면 뭡니까? 참 꼼꼼하게 이거 비리죠. 해먹었어 진짜. 우리 합수부는 이 몸통을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피레미만 건드리는 거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국정조사가 물론 이제 국정조사에서 테이블이 올라오면 그걸 이제 이슈화 시켜서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법당국에서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수사가 검찰에만 들어가면 제대로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늘 이 회의를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또 갑갑한 거죠. 자, 오늘은 MB께서 펴내신 대통령의 시간에 대응해서 또 우리에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책 MB의 비용,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헛되이 썼는가에 대한 내용 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내년쯤에 예. 책 한 권 내고 싶어요. 뭐를? MB의 독방. MB의 독방. 근데 어른들 말씀이 맞는 게 네. 역시 무식하고 자신감 넘치면 일을 망쳐요. 그러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2월 첫 번째 주에 보내드린 CBS의 스타카토 17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